안녕하세요, 영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어린 왕자 읽어드릴게요. 저번에 피드백 주신 내용 보니까 왕자가 이야기할 때와 주인공이 이야기할 때 약간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서 오늘은 왕자가 이야기할 때는 앞에 왕자라고 말하고 주인공이 이야기할 때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최대한 목소리는 좀 다르게 내긴 할 건데 그냥 말투나 톤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또 오랜만에 하려니까 더 부끄럽네. 자, 어린 왕자 2편 시작합니다. 왕자. 아침에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 들여 별의 몸단장을 해주어야 돼.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곧 그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거든.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장미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 그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지. 그리고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꼭 박히도록 예쁜 그림 하나를 그려보라고 했다. 왕자. 그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 그랬다가는 언제나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지. 그래서 어린 왕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군자와 같은 투로 말하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소옥성에서 길을 잃게 될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나는 그런 조심성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나,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주의하라. 나, 어린 왕자, 너의 쓸쓸하고 단순한 생활을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해질녘의 풍경을 바라보는 감미로움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거든. 왕자.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 나. 기다려야지. 왕자. 뭘 기다리지? 나.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는 몹시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이내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다. 왕자. 아직도 집에 있는 것만 같거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언제나 원할 때면
너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지. 왕자.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 그리고는 잠시 후 너는 다시 말했지. 왕자, 몹시 슬플 때에는 해 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 나, 그럼 43번이나 해 지는 걸 구경하던 날 너는 그렇게도 슬펐었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의 생활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가 불쑥 오랫동안 혼자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나에게 물었다. 왕자,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나,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왕자, 가시가 있는 꽃도? 나,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왕자, 그런 가시는 어디에 소용되지? 나 역시 그것은 알지 못했다. 그때 내 모터의 볼트가 너무 꼭 죄어 있어 그것을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중대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먹을 물이 바닥에 드러나고 있어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무척 불안했던 것이다. 왕자, 가시는 무엇에 소용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했을 때는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나,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왕자, 그래? 그러나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이렇게 톡 쏘아붙였다. 왕자,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 볼트가 끝내 말썽을 부리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왕자, 그럼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나, 그만해도 아무래도 좋아. 나는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중대한 일이 있어. 그는 어리둥절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왕자, 중대한 일이라고?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되어 그에게는 매우 흉측스럽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 왕자,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왕자,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왕자. 시뻘건 얼굴의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어느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고,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되뇌고 있고,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나, 뭐라고? 왕자,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왕자.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붉은 얼굴의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못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는 속으로 그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밤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아버렸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우습게 생각되었다. 어떤 별, 어떤 터돌이별 위에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나는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아. 너의 양에게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더 이상 무엇라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귀찮게 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꽃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으로부터 싹이 텄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르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이제 곧 그 꽃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꽃은 그 연녹색 방 속에 숨어 언제까지고 아름다워질 준비만 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있었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둘씩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양귀비꽃처럼 구겨진 모습을 밖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고 싶어 했다. 정말 아주 애교스러운 꽃이었다. 그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그래서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에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처럼 공들여 몸치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꽃, 이제 막 잠이 깼답니다.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때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왕자, 참 아름다우시군요. 꽃, 그렇죠? 그리고 난 해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감동적이 아닌가. 꽃, 아침 식사 시간이군요. 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잠시 후 그 꽃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그 꽃에 뿌려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꽃,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어도 끄떡없어요. 왕자, 우리 별엔 호랑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도 않고요. 라고 어린 왕자는 항의했다. 꽃, 저는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왕자, 용서해줘요. 꽃,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랍니다. 바람막이를 가지고 있으세요? 왕자, 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될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군.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꽃,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매우 춥군요. 설비가 좋지도 않고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처럼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그 꽃은 어린 왕자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기침을 2번 했다. 바람막이 있으시냐고 했잖아요. 왕자,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러자 그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그는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돼.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즐길 줄을 몰랐어. 그 발톱 이야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실은 측은했어야 옳았던 거야.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어.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가련한 거짓말 뒤에는 애정이 숨어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그처럼 모순된 존재들이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를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그의 별을 떠났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자기의 별을 깨끗이 정돈해 놓았다. 불을 뿜는 화산들을 정성 들여 소재했다. 그에게는 불을 뿜는 화산이 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밥을 데우는 데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져 있는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아, 왕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는 그래서 불 꺼진 화산도 똑같이 소재했다. 화산들은 청소가 잘 되어 있을 때는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타오른다. 화산의 폭발은 벽난로의 불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지구 위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작아 화산을 소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 폭발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서글픈 심정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숙한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다정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왕자,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왕자, 잘 있어. 그가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꽃,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길 바래. 이윽고 꽃이 말했다. 비난조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게 어린 왕자는 놀라웠다. 그는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한 다정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꽃, 그래, 난 너를 좋아해. 넌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었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 덮개는 내버려둬.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 왕자. 하지만 바람이 불면? 꽃. 내 감기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야. 밤의 서늘한 공기는 내게 더 좋을 거야. 나는 꽃이니까. 왕자. 하지만 짐승이... 점점점. 꽃. 나비를 알고 싶으면 두세 마리의 쐐기벌레는 견뎌야지. 나비는 무척 아름다운 모양이니까.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 가 있겠지. 커다란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 손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꽃.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 신경질 나.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읽다가 꽃이랑 왕자랑 말투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아이고 하다 보니까 비슷해졌네.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린 왕자 2편 했고요. 또 조만간 이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뿅뿅뿅.